자, 요즘 제가 계속해서 원전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며칠 전부터 꾸준히 원전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원전 관련주들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두산중공업이, 물론 공매도나 외국인들의 이 많은 괴롭힘이 있지만, 결국 연기금과 기관의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잘 올라가고 있고, 또한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한전 KPS,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잘 보라고 그랬는데 역시 오늘 좋은 모습으로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원전 관련주들 움직일 때는 전기 관련주도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데, 전기 관련주들도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고, 오늘 새벽 영상에서 제가 이 중국이, 원전 150기를 더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 더 크게 이제 좋은 재료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은, 좀잘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거나 너무 높은 위치라고 지금 오늘 쫓아가서 하는 것보단 다시 눌림목이나 이런 걸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좋은 위치들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특히 요새 이 요소수 업소 달린 거 아시죠? 그렇지만 요소수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수 관련보다 요소비료, 그러니까 조비, 경록, 남해약 같은 비료주들을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비료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끈 섹터는 이 비료주와 그리고 원전 관련주 이렇게가 굉장히 강하고 음, 또 하나 이 시멘트 관련해서 유연탄 가격도 거의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월봉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많이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자 다시 한번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어제 좀 관심을 갖거나 어제 좀 많이 날라갔던 종목 중 하나가 히토류인데 오늘 하루 좀 쉬는 분위기고 히토류 관련주가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세노텍, 티플렉스가 있습니다. 유니온은 어제 상한가를 간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전 고점까지 갈 확률이 좀 있다고 그랬죠. 유니온 머티리얼은 매물대를 맞고 좀 주춤한 이런 모습이고 세노텍도 연결이 돼 있다 하지만 제 월봉에도 추세가 아직 뭐 하향 중이라 아무리 좋은 재료와 좋은 이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추세가 우상향일 때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노텍이 제일 약하고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아직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전체적으로 전고점을 맞고 떨어진 분위기라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못 들어주면 역시나 제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상황은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들 몇 가지 이슈를 좀 잘 살펴보면 이 원전 관련주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HLB에 비해서 항상 인기가 없지만 자 서울 파이낸스의 출처고 이거 아침에도 제가 일찍 알려드렸습니다. 중국이 원전 150기를 더 짓고 여기서 이제 두산중공 한전기술 등이 수혜를 보는데 사실 뭐 두산 중국이 더 짓는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실적으로 거기 가서 뭐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향후 15년간 원전을 최소 150기 건설할 계획이고, 지난 35년간 전 세계 국가들이 지은 원전 수보다 더 많은 원전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전, 소형 원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전기가 필요한데 친환경 정책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원전이 필요하고 대형 원전은 그만큼 위험하니까 소형 원전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일본 같이 원전에 대한 큰 아픔이 있는 국가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원전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뭐 해결하기보다는 유지하려는 것, 유지하고 소형 원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도 꾸준히 제가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 두산중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 5개월선 뚫어줄 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연기금이나 이런 이 기관들의 매수도 굉장히 강하고, 이전 고점인 32,000원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월봉 H가 낮은, 현재 주가 H가 낮은 종목이 완전 KPS인데, 저번 달에 5개월선을 제가 회복시켰다고 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추세에 선을 해준 거죠. 우리 돌아 나갈 거야. 이런 지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사실은 한전기술이 거의 상한가 수준인데 한전기술이 좀 애매하다고 그랬었는데 예전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 월봉에서 엄청 어마하게 높은 위치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일단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못 갈란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전 관련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급등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월봉 해치가 높기 때문에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많이 좋아 보이고, 음, 한전 산업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너무 대단하죠. 이 친구는 뭐 상체효과를 찍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친구들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볼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한전 KPS 같은 경우 월봉 엣지가 낮기 때문에 뭐 한전 기술이나 한전처럼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런 친구들을 끌고 가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면 이런 종목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보선 파악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저번달에 돌파해줬다 그랬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리긴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지 않은 자리가 되고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자 이렇게 20주선 위에 잘 있기 때문에 20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이전 변곡점에 대한 약간 부담감은 있어요. 이 변곡점인데 5주선의 가격이 5,300원쯤 되죠. 따라서 지금 4,500원이니까 5,200~300원대 매물대만 조심하면 거기를 뚫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거기를 맞고 떨어지면 약간 주춤할 수는 있어도 역시나 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진 파워도 역시 두 원전 관련주죠. 근데 월봉에서 원체 높으니까 역시나 단기 단타로 5일선 같은 걸 기준으로 대응 잘하는 게 좋아요. 5일선 깨면 바로 손절, 깨지 않으면 나 홀딩할 거야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좀 위치적으로 낮은 보성 파워텍, 한전 KBS 정도가 좋아 보이고,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관심권에 있는 게 좋고요. 한신기기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예전 고점, 그러니까 이 21년도 7월 달에 고점이 5,000원대, 이 자리를 딱 뚫어줄 때가 중요하고, 만약에 못 뚫어주면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전고점 맞을 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기 관련주들과 가장 관련 있게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원전 관련주와 전기 관련주인데, 경명전기 같은 경우가 추세를 유지해주는 시큐어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이런 자리들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하는 게 좋고, 매수해놓고 만약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역시 원전 관련해서 전기주들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좀 밀리는 것 같아도 결국 월봉에서 20개월선 자리들만 잘 지켜주면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 주봉에서 보면 5주선, 10주선 깼죠. 지금 깨놓은 상태라 60주선, 그러니까 좀 더 장기 차트인 월봉에서 20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24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닥, 두 바닥, 세리 바닥, 다중 바닥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241선을 기준으로 돌아서 만착해주고 양봉 하나 뜨면 순간 이렇게 딱딱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재룡전기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지금 추세가 좀 깨졌거나 무너졌긴 하지만 월봉에서 코로나 때서 욕인데 여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된 약간 싼 매력들이 있는 주식들입니다. 즉 이런 데서 이 단기 단타는 못해도 이런 데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적 포지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도 하죠. 일단은 오늘은 정규주에 비해서 원전 관리 전체로 엄청 강하고, 이 다원시스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월봉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BHL을 보면 월봉에서도 역시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 5개월선, 1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BH 또한 역시 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전기 관련주 우리가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고, 전기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꾸준히 써야 되는, 얘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자,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 와중에 이제 비료, 이것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요소 비료 재고가 바닥이라는 얘기죠. 요소수가 결국 비료주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암모니아 이 관련해서 남해화라고 조비 경농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남해화학이, 제가 며칠 전부터 남해화학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주식은 추세 순응에 우리가 요소수가 부족해질지 뭘지, 요소 비료가 바닥이 날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 주식이 추세 상승을 잘 하고 있고 회사가 가는 길이 좋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보면 18년도 7월 달에 맞고 떨어지는 16,300원대가 되고 이 자리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죠. 여기를 뚫어줘야 그렇게 상승하고, 일단은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밀릴 수 있고, 자 일봉에서 대응할 땐 쫓아가 사지 말고 5일선 같은 자리들을 지키고 돌아 나가거나 21선까지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보는 게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벌써 15%, 오늘도 17%, 3, 40%가 올라왔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고, 차라리 경농이나 조비를 보면 이제 출발하는 분위기죠. 특히 조비를 보면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10개월 선을 지켜주고 5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 선이 잘 돌파해주고 깨지 않으면 남해화학 뒤를 이어서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해화학을 지금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조비를 차라리 5개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 매수하는 게 상당히 나아 보이고, 경농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추세가 깨져 있었는데 요걸 돌파를 못 해주면 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파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봉에서 보면 역시나 5선 회복해주고 있고 이번 주에 5선 돌파 안착해주면 여기서 추세 턴이 이루어져서 좀 더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쫓아가서 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단타 단기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남의학이나 이런 분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장중에 이 그 주식을 잘 못 보거나 상황을 잘 실시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조비나 경농처럼 월봉에서 위치가 너무 높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주는 게 좀 나은 상황,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팜스토리, 팜스코도 사실은 이 그 농업 관련주로 잘 연결이 돼 있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들 대응할 때는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5개월선 가격이 2,640원인데 이런 자리를 깨지 않으면 추가로 급등할 수 있고 주봉에서는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일봉에서는 21선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21선 깨면 바로 손절할 생각으로 들어가면 순간 또 급등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단타 단계 좋죠. 팜스코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위치가 20개월 기준으로 공방하고 있는데 경농하고 똑같아요. 경릉도 20개선 돌파해주면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함수코도 20개선 돌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20개선 돌파하고 나간다. 그럼 추세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싼 편이죠. 월봉에 저점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까지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탄값, 즉 시멘트도 대란이 좀 올 수 있다는 자 조선일보의 기자가 계속 글이 있습니다. 이민자 기자님의 출처고요. 유연탄값이 거의 3배가 치솟았다고 그래요. 시멘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유연탄이 바로 시멘트 제조의 핵심 원료가 되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보통 55달러던 게 즉 209달러. 작년 10월 달비 4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유연탄 가격이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 추세만 만들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은 거꾸로 올라가죠. 시멘트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인데 좀 이상해요. 저도 어쩔 때는 아니 원가가 올라가는데 왜 주식이 더 호재지?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 유탄 가격의 급등함에 따라서 이 시멘트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크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없어요.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엄청 많이 올라왔고 산표 시멘트도 주봉 월봉에서 추세 깨놓고 돌아나가는 분위기긴 한데 중간한 위치에 있죠. 5개선 돌파한 것도 아니고 20개선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려 시멘트는 이제 5개선 돌파해주는 하는데 5개선 딱 돌파해줄 때 매수,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죠. 깨면 바로 손절. 이런 자리들은 이제 주봉이나 일봉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주봉에서 20선 돌파 4,230원대거든요. 5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 잘해주고 안착해주면 순간 고려 시멘트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날 15%, 이날 17% 올라갔죠.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5일선 깨지 않으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자, 한일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이 친구 자리가 좀 메리트가 있어요. 일본에서 추세가 좋죠. 241선 막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는데 어제 잘 올라가고 있고 월봉에서도 이렇게 보면 5개월선 돌파해주고 위치가 낮기 때문에 굳이 시멘트 관련해서 종목을 보려면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한일현대 시멘트 이 정도가 아마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비료주 살펴볼 때 우리가 사료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번 달 글이긴 해요. 매경 이코노미 원자재 관련주 순환매가 활발하다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사료 관련주 동반 강세라는 매일경제 기사들 예선에 있었는데 사실 비료주 관련주 때 사료주 관련주를 같이 보는 게 조금 좋아요. 원전 관련주 볼 때 전기 관련주를 조금 보듯이 비료주 관련할 때 사료주도 같이 보는 게 좋은데 항상 남북경협처럼 같이 연결이 돼 있죠. 비료 사료주들이. 이 한일사료, 현대사료 우성인데 그중에 특히 현대사료를 좀 보면 수세가 이쁘죠.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잘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고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료주 관련해서
관심권에 좀 볼만한 종목은 현대사료도 볼만하고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월급이 높진 않지만 이 5개월선을 뚫어주는 자리들 추세가 딱 선이 되는 자리들이 중요한데 아직 그 모습이 없어요. 물론 주봉에서는 5주선 같은 거 돌파해놨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땐 나는 꼭 사료주를 사고 싶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역시나 5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일봉에서도 보면 자 이렇게 5일선 위에 있죠. 따라서 5일선 깨면 21선까지 분할 매수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나 추세는 이 현대사료가 좋으니까 아마 우성사료보다는 현대사료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나라 시장 참 대단하죠. 이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지금 소외감을 개인들이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올라가서 지금 코스피가 살아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크게 올라가는 게 없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고 있고 특히 코스닥 쪽에 개인들 분포가 많이 있다고 보면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원체 안 좋죠.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뭐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긴 한데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라 굉장히 안 좋아서 하여튼 미국 시장과 전혀 동조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리스크긴 합니다. 자,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 영상 제작하는 시간이 11시 오전 11분이라 이제 편집하고 광고 나오고 나면 저녁 때쯤 나가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 때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테마나 이런 줄기가 형성된 거는 꾸준히 이어지니까 이걸 꾸준히 관심 가지고 내일 새벽에 또 이 새로운 이 테마로 들어올 만한 주도주로 들어올 만한 종목들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